이렇게 됨으로써 무게도 가벼워지고 가격도 낮아지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부착물이 적어지면서 비행기의 성능도 좋아지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는 초반에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보수적으로 갔다가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가면서 아 우리 능력이 우리 생각한 것보다 네. 더 뛰어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K방산 시장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투기, 보람의 전투기 KF-21을 보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귀한 손님 두 분이 다녀가셨는데 많은 일들을 하고 가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볼게요. 김민석 특파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네. 자, UAE, 아랍에미리트. 우리한테 이미 이 천궁2 사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KF-21 보러 왔다면서요. 그냥 보러 온 거예요? 아니면 정말 뭐 하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구매 의향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문서로 교환을 했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직접 참관단이 와서 우리 KF-21을 훈련에 참관하거나 혹은 그 운영하고 있는 부대에 가서 시찰을 하면서 아, 이 전투기에 살만한지 안 살만한지 이렇게 평가하고 정보 교류를 하는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워낙 이제 중동 지역이 화약고다 보니까 자국 방어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2023년부터 이 KF-21에 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F-35 살려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수교까지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1기 트럼프 정부 시대부터 그 협상이 진행되어 왔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지지부진한 반면에 그 아랍에미리트의 가상적국이라 할 수 있는 이란의 위협,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랑 싸우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 영공을 넘어서서 이란이 미사일을 쏘기도 했거든요. 네.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우선은 아랍에미리트는 그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부터 먼저 구매를 하고 예. 이제 후속 사업으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요게 또 KF-21에 좋은 소식이 있었던 거죠. 라팔도 사지 않았나요? 예, 라팔도 샀는데 라팔 이미 구매를 했고 라팔보다 더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를 사기 위해서 지금 여러 국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KF-21이 꽁 대신 닭 이런 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F-35를 사실 구매를 결정이 났었어도 KF-21에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왜 그런 이유가 있냐면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이 이제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산업의 그 동력으로서 방위 사업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서 자신의 항공 사업을 발전시켜줄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네. 이런 기술 이전이 되는 국가가 몇 나라 없었고 그중에 제일 유력한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로서는 지금 인도네시아가 그 분담금 안 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UAE가 이걸 사감으로써 그 돈을 이 돈으로 메운다.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아, 인도네시아랑 아랍에미레이트가 서로 우리나라의 KF-21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약간 그 두 나라들도 따로 또 친해요. 이 두 나라가 서로 원하는 그러니까 자원과 자본, 그다음에 인구랑 연구개발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 언론인들 이야기를 한 바로는 네. 그들이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인도네시아가 지금 돈이 모자란 상황에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이걸 보조를 해주고 하면 그 두 나라 다 윈윈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UAE까지 나서서 KF-21을 구매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중동에까지 진출을 하는구나 싶은데 가장 매력 있어 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 KF-21에서.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중동 지방에서 가장 KF-21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의 독립성, 그다음에 호환성입니다. 그래서 라팔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프랑스산이기 때문에 나토 규격을 지켜가지고 미국산 무기랑 호환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게 크지 않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KF-21은 로키드 마틴이 기술 지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엔진을 제외하고 엔진과 무장을 제외하고는 네. 많은 부분이 이제 국산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또 나토와의 호환성은 또 높고 가격이 저렴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우리 KF-21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전투기들은 전부 다 아주 옛날부터 전투기를 만들었고 전통의 강호들이었으나 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 기술을 배워가지고 하나하나씩 최근에 이제 기술을 쌓아올려서 신흥으로 발전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 자신이 스스로 자습을 열심히 한 그 학생은 선생님도 좋게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술 이전 측면에서도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왜 전투기 시작할 때 기계식 레이더로 했지만 우리는 바로 A사 레이더로 가지 않았어요? 전자식 네, 맞습니다. 레이더로? 예,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눈길을 끌던데. 네, 요것도 사실 세옹지마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KF-21가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건 엄청 오래됐어요. 2003년부터 이것을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논쟁이라든가 토론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레이더 기술력이 워낙 부족해서 아무래도 기계식 레이더를 사거나 혹은 이제 전자식 레이더, 그러니까 A사 레이더라는 거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 유럽이나 이런 데 수입을 하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가 사실 이게 좀 사업 타당성 문제 때문에 그 사업이 좀 진행되면서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레이더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 독자적으로 A사 레이더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지게 돼서 우리 KF-21에는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한 A사 레이더가 들어가게 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한 천여 개 그 TR 모듈 거기에 공대공, 공대지 이 탐지 추적이 다 가능한 건가요? 네, 이게 A사 레이더를 이제 일반인 수준에서 말씀드리자면 휴대폰이 원래는 LCD 스크린, 그러니까 액정 디스플레이였다가 현재 거의 웬만한 이제 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AM OLED,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네. LCD랑 LCD랑 OLED랑 다른 것처럼 LCD 같은 경우에는 판이 하나 있고 거기다 빛을 쏘는데 OLED 같은 경우에는 그 빛을 쏘는 게 아주 작게 1000개, 2000개, 10,000개씩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아주 작은 LED가 있어가지고 네. 이런 거랑 똑같은 원리로 A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레이더나 수동형 정자 레이더가 하나의 빔 광원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수천 개의 작은 광원이 있어서 이게 작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전체 원형의 그 레이더 중에 어떤 부분은 지상을 공격하고 어떤 부분은 공중을 보고 혹은 요것들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예. 개의 빔을 써서 동시 추적 능력을 높일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A사 레이더가 그렇죠. 현대전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레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대공, 공대지가 동시에 가능한 게 기계식 레이더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기계식 레이더가 되긴 하는데 기계식 레이더의 방식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안테나가 스스로 수동으로 움직이거든요. 모터를 예. 달아서. 그래서 동시에 하려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해서 한 몇 초씩 딜레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A사 레이더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1초에 30번 혹은 60번씩 이 빔을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요걸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거의 실시간으로 지상과 공중 표적을 보거나 혹은 공중에 있는 표적도 지금 현대 레이더들도 사실 100개, 1000개 이렇게 표적을 보지 못해요. 크게 많으면 이제 30개, 40개 정도 되는데 옛날에 기계식 레이더는 동시에 볼 수 있던 적 표적이 6개, 4개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A사 레이더 같은 경우는 수십 개로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사 레이더는 그 ATF 기능을 넣어서 야간에도 적의 방공망에 걸리지 않고 낮은 고도에서 침투하는 그런 업무까지 할 수 있지 않나요? 요것도 이제 히스토리를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ATF라는 거는 일종의 그 새로운 기능 같은 건데 여기 기계식 레이더 시절에도 이런 기능들이 있었어요. 그게 월남전 시대부터 특수나 항공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원래 KF-21을 만들 때는 이 ATF라는 걸 어떻게 구현하나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KF-21을 바깥쪽 동체에다가 이 ATI 기능만을 위한 전용 레이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따로, 그러니까 A사랑 따로 가기로 했다가 요거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 개발사랑 이제 제작사 측면에서는 우리 기술로 이거를 혼자 통합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중간에 그 ATR 그 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는 포드를 빼버리고 A사 레이더 하나로 통합을 하는 기술이 이게 적용된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무게도 가벼워지고 가격도 낮아지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부착물이 적어지면서 비행기의 성능도 좋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는 초반에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보수적으로 갔다가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가면서 우리 능력이 우리 생각한 것보다 더 뛰어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KF-21을 그냥 판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전투기를 판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성능을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개량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가능해요, KF-21은? 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어떤 사례들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KF-21 이전에 지금 현재 잘 팔리고 있는 T-50, FA-50 경전투기 같은 게 있는데 T-50 같은 것도 원래는 이제 훈련만 가는 건 가능한 버전들이 수출되다가 FA-50 경공격기가 개량되면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훈련기도 TA-50이라는 버전으로 판매되거든요. 요게 뭐냐면 중간에 FA-52가 T-50을 결합을 해서 수출용 버전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간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한 KF-21이 대충 개발이 끝나면 그 개발 인력들을 활용해서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냐면 지금 폴란드 수출용 FA-50은 또 기존의 FA-50과 좀 달라요.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A사 레이더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는데 기존의 T-50 판매국들한테 그런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제한할 수 있고 요게 항공기 가격 그 전체 가격이 거의 한 20% 이상 돼서 상당히 좀 비싼 겁니다.
게다가 수리라든가 이런 거를 그 구매한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제한되고 네. 우리가 제작사니까 스스로 해주는 게 제일 더 가격도 좋고 신뢰성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우리 판매구사가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원래는 부품만 팔다가 그러니까 그렇죠. 부품을 줄 테니까 너희들 네. 수리해. 여기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고 KF50이든 KF21이든 T50이든 우리가 가동률을 80% 보장해 줄게. 그 대신 너네는 돈만 줘. 그럼 우리가 그 수치에 맞아서 네. 책임져 줄게.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는 거죠. 미국도 F-16 팔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성능 개량해줘서 F-16 바이퍼급까지 개량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야지 꾸준하게 이게 이윤 창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참 요새 이제 MRO라는 게 이제 방위 산업에서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데 유지 보수 정비? 예, 맞습니다. 메인터넌스, 뭐 오퍼레이션, 리페어 이게 약자인데 배만큼이나 항공기도 이 MRO가 굉장히 그렇군요. 중요하고 예. 요 과정에서 MRO 수리를 하는 김에 부품도 새 걸로 바꾸면 이제 돈도 더 줄 수 있고 그리고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성능이 계속 향상되니까 이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혹시 그러면 UAE랑 우리가 이 KF-21을 공동 개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하던데 이미 개발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투기의 경우 F-16이 바이퍼로 성능이 향상됐듯이 KF-21도 지금 이제 2025년인데 예. 2040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성능을 개량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미리 계획을 쫙 세워 있습니다. 이것이 일명 NACS라고 하는 KF-21 업그레이드 계획인데요. 예. 요 계획을 해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요 그 업그레이드 계획에 대한 그 재무적인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해외 파트너가 이거를 같이 하자고 연구를 하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로서도 이제 좀 크게 도움이 되고 개발도 조기에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나 중동 국가들한테 이제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판매를 할 때 네. 이것을 같이 연구하자. 그렇군요. 그리고 KF-21은 쌍발 엔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엔진 국산화는 지금 일단 계획상으로는 2037년 정도 예상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여러 이제 정치 이슈가 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이제 정당에 관계없이 이 첨단 엔진 진입에 대해서 네.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정치적 이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책 사업으로서 이 첨단 엔진이 시작되고 2034년 그러니까 9년 정도의 개발 기간에 들어가지고 만들면 KF-21의 국산 엔진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미국과 방산 기술 그 단계적인 이전 협약 때문에 2040년을 넘어갈 거다. 뭐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KF-21을 만들 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어요. 네. 하지만 그 부분에 엔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에 엔진이 만들게 되면 그 부분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뭔가 테스트라든가 노하우 이전 같은 건 미국 업체랑 같이 하거나 아니면 공동 개발의 형식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주도권은 한국이 가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제 그 우리 정부나 아니면 그다음에 우리 방위사업청 이런 핵심 관계자들의 의지를 가지고 예산만 네. 잘 타한다면 저는 무리 없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재 부문의 문제. 그러니까 1700도 이상의 고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특수 합금 개발. 이게 가장 아킬레스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 부분과 관련된 이 소재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첨단 엔진을 국책 사업, 그러니까 국가가 공식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사업으로 선정되면 여기에 대한 지원과 연구가 활발해져서 이 성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KF-21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그 인도네시아 국기랑 우리나라 국기가 나란히 붙어 있잖아요. 저 인도네시아 국기 좀 어떻게 뗄 수 없나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도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지난달에 이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제 인도네시아 국방차관과 협의를 하고 그동안 인도네시아 항공사에 여러 문제가 있었던 거를 좀 해결해 나가자 이런 기본 틀에서 합의를 했고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우에 현재 인도네시아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인도네시아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 부족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것들을 잘 해결하고 나면 최선의 상황은 인도네시아도 이제 우리 KF-21에 계속 남아있고 네. 돈도 내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국가들도 같이 돈을 내고 이렇게 하면 제일 많은 수요를 내겠지만 그것이 아니다면 그 줄어진 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국가들의 도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정부 자체 투자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의 문제고 굳이 우리가 먼저 인도네시아 보고 나가라고 하기보다는 네. 인도네시아 사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오면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스스로 나갈 수 있게? 네. 혹은 그들이 스스로 우리한테 줘야 될 돈을 지불할 수 있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48대를 KF-21을 구매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네.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든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나갈 조짐이 조금 보이던데요? 그 튀르키예
차세대 전투기 칸 개발 사업에 참여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렇게 네.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네.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의 일환으로 이제 터키제 드론을 인도네시아가 사거나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거나 그리고 칸에 대해서 그러니까 터키가 만든 국산 전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표명하고 네. 공동 개발에 대해서 이제 의향이 있다. 이런 정도의 멘트가 나왔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터키 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랍에미레이트가 인도네시아보다 먼저 칸에 관심을 보여왔어요. 올해 2월만 해도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책임자들이 그 터키에 가서 보고 이렇게 정결했는데 인도네시아 칸은 지금 현재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칸도 지금 시제기가 비행했다고 했는데 KF-21 시제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저희 KF-21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비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무장을 사용하고 이 레이더도 작동하고 이런 기기들이 다 작동하는 버전인데 그렇죠. 비해서 칸은 사실 비행기를 우리가 제트기를 날릴 수 있다. 이 정도의 검증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진짜 우리 KF-21과 비슷한 수준의 시제기는 올해 말이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터키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같이 개발비라든가 이런 수요를 부담해줄 이런 물줄을 찾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이전해줄 파트너를 찾는데 네. 이 파트너가 지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튀르키예는 칸 전투기를 완성할 기술이 필요하지만 기술 파트너를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나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관심을 가진다 해가지고 이들이 잘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투기 판매 사업은 뭐 단지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그런 사안들이 고려가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전투기를 사고 파는 관계는 혈맹이 되는 관계라고 비유를 하셨던데 저는 그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 가지고 미국산 전투기를 탔다가 이제 우리가 독립하는 과정이고 우리 전투기를 사게 되는 국가들은 단순히 돈을 우리나라한테 몇 십수조 원씩 퍼주는 건 뿐만 아니라 네. 우리랑 30년 이상 유지 보수랑 성능 계량에 있을 때 우리랑 이제 적국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혈맹이 된다는 의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굉장한 반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튀르키예와의 관계 개선 여지는 없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정치 전문 기자는 아니지만 에비에이션 위크 본사가 이제 워싱턴에 있다 보니까 본사에 있는 치프 에디터라든가 우리 선임자들한테 정치 상황을 좀 듣습니다. 트럼프의 최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푸틴 대통령이랑 사실 좀 친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랑 또 에르도안 대통령이랑 친해요. 이 셋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사실 칸의 운명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의 우리 KF-22 수출도 이제 결정이 날 수 있어서 네. 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튀르키예가 이미 엄청나게 많은 F-16을 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바이퍼급으로 성능을 개량하는 거는 뭐 문제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튀르키예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최신형 F-16을 구매하면서도 튀르키예가 이제 독자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 같은 걸 F-16에 붙이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한민국은 이런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튀르키예가 좀 부러운 점이 있죠. 이게 개량 사업도 미국제 전투기 마음대로 들어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 인도네시아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뭐 MOU로 여러 개를 체결을 하더라고요. 뭐 대통령이 그 F-15EX에 앉아서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MOU를 맺으면서 국가의 위신이라든가 이런 걸 제고하고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특성상 이제 GDP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성장률이 기대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MOU를 맺고 이런 것들을 협력하는 거를 인도네시아가 네.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도 구입하기로 계약 맺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돈은 냈나요? 아직 돈을 안 냈고 요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는 이런 나라들한테 무기를 파는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프랑스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금을 제출을 해주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에 있는 은행한테 이 대출금을 장기로 갚아 나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금 결제만 하잖아요.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수출입 은행에서 주는 이런 지원 금융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수출하는 물량 대비 이 대출금의 양이 훨씬 적어져서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국부 펀드를 만들거나 이런 규모를 늘려가지고 이제 프랑스나 선진국들이 하는 식의 그 무기 수출 금융제도 이렇게 도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도네시아 때문에 우리 KF-21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또 가슴 아파하시고 또 분노도 하셨는데 이번에 UAE랑 계약까지 잘 체결이 돼서 좀 그런 분들의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김민석 특파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